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최근에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5% 인하했죠. 그런데 시장금리는 오히려 0.6%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연준이 기준금리 0.5% 인하한 거는 실수 안 했냐. 더군다나 고용도 9월 고용입니다. 약 한 25만 4천 건 증가했으니까 고용 서프라이즈인데 이걸 두고 연준이 금리 인하에 실패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의 시장 금리가 과연 높은 거냐라는 거죠. 지금 뭐 4%가 안 되죠. 10년물이. 거의 4% 인접해가 있긴 한데 그래도 4%가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지난 2020년 이후 물가 상승률은 약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금리가 너무 낮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 감안시. 금리가 오르긴 했지만은 겨우 2020년 당시보다 2, 3%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물가는 20%, 4%가 안 되는 거죠. 10년물이. 그러니까 지금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0에서 4.5%까지 뭐 상승하더라도 결코 이거 높은 수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걸 높은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문제지요. 왜냐, 물가는 20% 상승했는데 10년물 국채금리 겨우 2, 3% 상승했고 지금 4%가 안 되는데 이게 그 높은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왜 물가는 이렇게 올랐는데 금리는 제대로 못 올랐냐를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경제 침체가 안 온 거예요. 경제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하면 또 장단기 금리 역전되면 침체가 올 거라고 다 예상을 했는데 침체가 안 온 이유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2022년 이후에 달러 강세가 시장금리 상승을 억제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미국이 일본이나 유럽 쪽보다는 금리가 높단 말이죠. 그것도 2, 3%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율만 문제가 없다면 누구나 미국에 투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2022년 이후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인데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100 이상이니까 인덱스가. 그러니까 일본이나 유럽 쪽에서 환율만 문제가 없다면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그 3년간 물가는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시장금리입니다. 많이 안 올랐고 또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은 이유란 말이죠. 물가가 올라가지고 금리가 조금 올랐지만은 실질 금리는 물가 상승률 감안시 그것도 한 2, 3년을 보면 오히려 실질 금리는 많이 내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죠. 물가 상승률 감안하면. 그래서 주가도 큰 폭으로 올라간 거예요. 물가가 올랐는데 금리는 조금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경제 전문가들이 또 금리 인하 실패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금리 분석도 못하고 저 금리와 실무경제 관계 분석도 안 되고 심지어는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가지고 연준입니다. 인하한다고 해가지고 시장금리가 하락해야 된다는 이 발상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금리 결정 원리와 시장금리 결정 원리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한다고 해가지고 시장금리가 내리지 않으니까 오히려 오르니까 실패했다는 이 용어 자체도 어떻게 보면 금리 결정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라는 거죠.
또 금리와 실물 경제의 관계도 모른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시장금리는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하더라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전문가들이 기준금리 중심으로 이해를 할 것이 아니고 또 접근할 것이 아니고 시장금리 결정 원리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장금리 결정 원리는 복잡하고 어려워요. 여기에는 환율도가 개재되잖아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의 무지를 자꾸 얘기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정부 탓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기준금리 중심으로 공부를 했는데 기준금리 인하하면 당연히 시장금리도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리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결정 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가 금리를 자율화시킨 이유입니다. 시장에 맡기는 이유예요. 그리고 기준금리만 손을 대는 거예요. 즉 단기금리만 손을 대는 거예요. 장기금리는 시장에 맡기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금리가 오른다고 해가지고 10년물이죠. 장기금리가 그것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리 정책 성공 여부를 굳이 얘기한다면 연준은 7, 8월 고용 둔화를 보고 금리 인하를 한 거예요.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연준은 대응기관이지 전망을 하는 조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7, 8월 고용 둔화가 됐으니 그때 9월 고용은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연준은 대응을 잘 한 거예요. 책임을 다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돼 있잖아요. 지금요. 그죠? 그런데 금리 정상화 차원에서 보면 기준금리 인하는 또 성공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단기금리는 그 장기금리보다는 낮아야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기준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단기금리를 낮췄다는 얘기예요. 그럼 금리 정책 성공한 거죠. 금리 정상화를 또 연준은 지켜봐야 되니까. 결국 이제 금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금리 정책이 실패했니 성공했니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경제학자, 경제 전문가들이 금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거든요. 경제학 교과서 보면 금리 얘기가 5페이지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책을 한 권 썼어요. 400페이지 이상 금리 관련. 그런데 4 내지 5페이지 요약하면 1페이지도 되지 않는 금리 지식을 가지고 연준이 금리 정책을 잘했니 못했니, 금리를 인상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경기 침체가 올 거니 말 거니 금리를 모르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답답하기는 한데, 근데 다수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잘 모르는 시청자들은 현혹되잖아요. 마치 연준이 실패한 것처럼. 그래서 연준이 시장금리, 더군다나 10년물 금리 하락을 유도해서도 안 되고요. 또 그 시장금리 하락을 유도한다고 해도 하락하지도 않아요. 금리 결정 원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연준은 단기금리에 손을 대는 거고 10년물 금리는 장기금리고요. 또 연준은 고용을 보고 금리 결정하는 거고 경기가 잘 되는지 못 되는지를 보고 했는데 일단 7, 8월 고용을 보면 연준은 제대로 대응을 했는데, 그런데 시장금리가 상승한다고 해가 연준이 금리 정책이 실패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설득력은 없다. 연준 의장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시장금리 존중하겠다고. 그리고 존중하겠다는 얘기는 앞으로 금리 인상 요인이 없으니까 소극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응하겠다는 얘기고, 제가 느낄 때는 경제 전문가들이 금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금리가 오르면 경제 망가진다 했는데 안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결정 원리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또 금리와 실물경제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또 실물경제와 금리 관계도 모르는 막 99% 경제학자들이 연준이 금리 인하에 실패했니 성공했니 이런 얘기할 능력도 안 되잖아요. 자질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꾸 얘기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금리를 기준금리조차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RP 금리를 적용하거든요. 옛날에는 콜을 했어요. 콜 금리를 정부가 정하면 시장금리에 개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RP를 가지고 하면 다시 사준다는 뜻이거든요. 리퍼쳐서 다시 사준다는 뜻이에요.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금리로. 그러니까 개입을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금리조차도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금리 철학인데, 정부의 금리 정책 철학인데 자꾸 경제 전문가들은 개입을 원한단 말이죠. 그거 잘못된 거예요. 금리 정책 방향은, 즉 정책 철학은 시장 기능에 맡기는 거예요. 단기 금리조차도. 그런데 그럼에도 왜 그러면 중앙은행이 하느냐라고 물으면 그나마 그랬으면 좋겠다. 즉 지금 고용이 막 크게 감소했으니까 금리가 연준이 내리면 시장금리도 좀 내렸으면 좋겠다는 뜻이지. 근데 환경이 개선되고 고용이 증가했댔잖아요. 그러면 시장금리는 시장 기능에 따라서 상승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걸 모르고 연준이 금리 정책에 실패했다는 말 자체가 금리 정책 방향도 모르고 금리 정책 철학도 모르고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 가지고 제가 자꾸 학자들도 지적하고 이러는데, 여하튼 시장금리는 시장기능에 맞게 해요. 심지어는 단기금리인 기준금리조차도 콜금리를 안 하고 RP금리를 한단 말이에요. 미국은 아직까지 일주일짜리 인지 2, 3일짜리 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여하튼 일주일 미만짜리 콜금리를 가지고 결정을 해요. 근데 미국은 이미 시장이 은행 간의 금리, 은행 간에도 금리가 있거든요. 그게 자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콜 금리를 하더라도 그렇게 영향을 못 줘요. 그러니까 단기 금리조차도 시장 기능에 사실상 맡겨놨다는 거예요. 다만 금리 정책을 하는 이유는 그랬으면 좋겠다 했는데 환경이 바뀌니까, 즉 고용이 크게 증가하니까, 또 경제도 문제가 없으니까 정부가 연준이 금리 인하를 유도해도 시장금리는 상승할 수도 있고, 그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결국 연준이 금리 정책을 성공했다 실패했다는 얘기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다. 다만 연준이 시장금리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서 생각했다는 그 발상 자체가, 연준은 시장금리 하락을 유도할 의무도 없어요. 책임도 없어요. 단기금리를 가지고 정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물 금리가 오른다고 해가 실패한 것도 아니고요. 환경이 바뀌었으니까요. 금리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할 때보다, 그때는 7, 8월 통계법밖에 없었단 말이죠. 고용 관련 통계가 15만 건이야, 평균해가. 근데 25만 건으로 증가한 건 그 이후에 환경 변화다. 그래서 시장금리는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금리 정책을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수했냐, 이 얘기는 얘기할 실익이 없다. 오히려 경제 전문가들이 금리 공부 좀 더 해야 된다. 네? 연준이 시장 개입, 금리에 개입을 했어도 안 되고 원해서도 안 된다. 따라서 금리 인하했다고, 즉 기준금리 인하했다고 시장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그거는 문제는 없고, 다만 경제 전문가들이 시장금리 결정 원리를 공부해 가지고 시청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그 책임을 다해야 된다. 연준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